쟤들이 우리를 이제 다 잘라낸대요 라고 여기저기서 소리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의 정형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이다. 이게 바로 언론 탄압. 앵커멘트 삭제한 KBS. 네, 여러분들이 어제 오후에 어디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했더니 사라졌죠. 사라졌다가 이게 문제가 너무 많다 하니까 슬쩍 30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일요진단이라는 KBS의 프로그램이 있죠. 아마 일요진단이니까 일요일 아침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요 화면하고 밑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난 2일 방영된 일요진단 라이브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동영상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 화면이 그대로 나오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만 나오고 영상 재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즉 다시 보기를 막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상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즉 특징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중파 즉 지상파의 TV를 통해서 보면은 그게 휙 한번 지나가면은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죠. TV를 통해서는. 근데 유튜브 보기에는 항상 업로드된 동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터미니스님 말씀 중에 아사투데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또 터미니스님이 소중한 정성을 보냈는데요. 아이고 이 소중한 정성을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또 보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둥뿌리 하여튼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왕의 청자 토미리스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목에 좋습니다. 살구를 많이 드세요라는 뜻인가요? 목 안 좋으면 살구를 많이 드세요. 살구를 그냥 이렇게 먹습니까? 좋습니다. 살구 기억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좋습니다. 우리 김윤아님. 김윤아님 또 목소리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김윤아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전혜라님, 동백구님, 경아스페느님, 토미리스님 언제나 힘찬 응원과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경아스페느님이 토미리스님에게 또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셨습니다. 남자 정재민님도 오셨군요. 남자 정재민님. 남자는 왜 붙였습니까? 정재민 하면 남성 이름이라 쉽게 될 텐데 남자 정재민님 또 여자 정재민님이 따로 계시나요? 좋습니다. 김인아님 반갑습니다. 김박사 목소리 은쟁반의 금구슬 같은 목소리시죠. 은쟁반의 금구슬이 또로로 굴러가는 목소리인가요? 아무튼 참 비행기를 태워주셔서 제가 멀리까지 여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터미님은 항상 후원 왕입니다. 세븐님 그러시죠? 우리 방송을 여러 번 시청하신 분들은 아유 터미니스님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시나 뭐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후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절대 저는 후원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방송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할 때는 관심 있는 분들 뭐 슈퍼챗도 그렇고 또 후원 계좌도 우리 스페너님이 가끔씩 띄워주시는데 관심 있는 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후원 계좌에 또 후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스페너님 중에 한 분 계십니다. 박경련님,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데요. 이 박경련님 너무 자주 해주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또 기둥뿌리가 진짜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저도 그렇게 너무 자주를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적절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경련님의 정말 아주 마음은 제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아주 가장 많이 후원을 자주 해주시는 우리 박경님께 제가 항상 마음에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미니스님 또 이 박경련님 이 시간을 통해서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KBS 문제를 지금 하다가 우리 토미리스님의 후원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멘트를 삭제한 KBS. 자, 말씀을 아주 쉽게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앵커가 마지막에 우리가 제가 하는 것처럼 오프닝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라고 저는 이제 주로 미담이라든가 건강 팁을 살짝 한 2, 3분 한 다음에 메인 하이파이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클로징 멘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의료 진단의 클로징 멘트를 박장범이라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은 아 그래 뭐 한두 번 내 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요즘에 KBS가 정말 언론이냐, 언론 탄압, 언론이기를 포기한 KBS냐 이런 얘기를 하죠. 특정 이른바 친민주당, 왜 민주당에서 사장도 임명하고 그 밑에 부사장, 보도국장 모든 KBS의 이 논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죄다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도 친문재인이요, 친이재명이요, 당연히 민주당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료진단의 이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상당히 어떻습니까? 예, 지금 KBS 사태를 뭐 이영풍 기자도 지금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장 이하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은 다 KBS를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KBS가 산다.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예, 이것도 이 멘트도 이렇게 같은 결을 주는 것이죠.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그들은 침묵의 커튼 뒤에서 서 있는데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이게 클로징 멘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장이라든가를 보고 어쭈? 이거 봐. 또 우리를 공격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KBS 홈페이지, 대개 뭐 아시아투데이도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면 있죠. KBS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시 보기에서는 그것을 살짝 뺐습니다. 왜?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보게. 예, KBS 사장, 부사장, 뭐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그 클로징 멘트를 아예 저거 빼고 볼 수 없게 해. 라고 해당 발언을 볼 수 없게 삭제를 한 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당연히 KBS는 뭐 노조가 3개가 있는 아주 복잡한 조직입니다. 노조, 뭐 1노조, 2노조, 뭐 3노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KBS의 비민노총 계열인 KBS 노동조합 1노조라고 하는 노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 전 사장의 해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관련 때문에 동영상이 통째로 삭제됐다. 제작진이 고의로 영상을 내렸다 하고서 이제 KBS의 그 작태에 대해서 그 파문이 확산을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종료 무려 30시간 만에 30시간 동안 그 다시 보기를 볼 수 없게 삭제를 한 것이죠. 30여 시간 만에 어제 오후 5시에 다시 보기를 재개하면서 이렇게 회사 측은 얘기를 합니다. 박 앵커의 클로징 멘트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다시 보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 앵커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가 됐는데 글쎄요, 참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들의 작태 그리고 KBS 사장을 비롯해서 최근에 일련의 언행 이것들의 공정성과 균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로지 박 앵커의 말 자체가 지금 편파적이다. 그러고 균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여기저기서 문제 있다. 야, 그러고도 너희들이 공영방송이냐? 그게 방송사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30시간 만에 슬쩍 다시 원내복귀를 한 것입니다. 고대영 사장이라고 있었죠. 전직 사장의 지금 해임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를 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된 이후에 KBS 사태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더 번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앵커 발언을 듣기가 싫다고
지금 현재 KBS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공격을 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보기를 볼 수 없도록 삭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본인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편이 훨씬 코너에 몰리고 있구나. 즉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4년 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KBS를 폭파시켜야 된다. KBS를 없애야 된다. 라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KBS 사태.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혁을 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 8월 말에 한 달 남았죠. 지금 이제 해임 절차로 들어간 뭡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전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동관 이만 내정이 된 것입니다. 아직 발표만 안 했지 곧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내정이 돼서 이런 KBS 문제, MBC의 편파성 이런 것을 이제 원대복귀를 시킬 그 임무를 띄고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네, 여러분들 방송은 정말 정권에 제대로 된 그 정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언론의 공기죠. 공기, 공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특정 정당을 위해서 문재인의 이 그 비리 이런 것을 태양광이 문재인 정권 때 그 비리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KBS 뉴스에서 거의 찾을 수가 없죠. 찾아도 아주 단편적으로 이 총리실에서 발표된 보도자료를 살짝 소개하는 그 정도지 이렇게 체계 있게 종합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것은 KBS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박사 매일 아침 수고하십니다. 박순자님, 아이고 수고는요.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수고가 많으시죠. 민노총은 해체하라 나가님, 전혜라님, 이예슬님 오셨군요. 이예슬님이 수고 더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언론 탄압이다. 앵커의 말 자체를 듣기 싫다고 삭제를 하거나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방통위원장을 새로 교체를 하면서 KBS에 이렇게 적폐를 청산하려고 이렇게 막 쟤들이 우리를 이제 다 잘라낸대요 라고 여기저기서 소리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의 정형이다 라는 것을 제가 논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좌파방송 KBS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예슬이님, 히카리님도 오셨군요. 아시아투데이 화이팅입니다. 히카리님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앵커매트를 삭제한 KBS 문제까지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보겠습니다. 만평을 살짝 보여주십시오. 어떤 만평인가요? 크헤헤라고 돼 있네요. 컥 나한테 왜 그래?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언론 검찰개혁 실패 책임론. 이게 등장인물이 3명인데 가운데는 누굽니까? 이낙연의 커리케처 모습일 텐데 밑에 탁 잡은 사람은 추미애군요. 추미애. 그러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추미애가 이낙연의 발목을 좀 잡고 그러니까 쾌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언론 검찰 개혁 실패 책임론을 추미애가 이낙연한테 지금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크해. 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특징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저렇게 그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언론 검찰 개혁 실패 책임론 추미애가 요즘 딱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 몸을 좀 풀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그래서 문재인도 공격을 하고 이재명한테 줄을 설라니 이재명이 싫어하는 이낙연 쪽에 책임을 묻는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3명이 등장인물을 해서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러면서 언론검찰개혁 책임론을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시죠.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문정권, 노동제, 사교육, 공급이 안정적이다. 지지율이 이렇게 된다. 에너지 수급에 태양광이죠. 태양광에 문정권도 들어누워 있고 노동계도 들어누워 있고 사교육도 들어누워 있고 이미 노동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에 문정권이 비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안정적이다는 얘기네요. 예, 지지율이 글쎄요. 문재인의 퇴임 이후에 문재인 정권은 잘했다 하는 게 뭐 35% 거의 한 40%까지 가죠. 공급이 안정적이다. 예, 에너지 수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지지율 공급이 안정적이다. 즉 노동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이 문정권에서 다 뒤를 봐줬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선정된 두 개의 만평, 최근의 이슈를 한 폭의 화폭에 그대로 잘 담았습니다. 잘 짚은 걸로 저는 표현이 됩니다.